안녕하십니까. 전기전자 종합설계 가반 1조 발표를 맡은 한종은입니다. 저희 1조는 딥러닝 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쇼핑카트 구현이라는 발표 주제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목차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딥러닝을 이용한 상품 감지 시스템 설계 과정, 조향장치를 이용한 전동 카트 설계 과정, 최종 결과 및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셨을 때 결제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대에 가서 줄을 서고 이제 캐셔가 계산을 해줄 때까지 시간과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일체형 바퀴와 축에 의한 카트 방향 제어가 한계가 있습니다. 카트에 물건을 많이 담을수록 무거워져서 이제 카트를 방향을 제어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상품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 소비자가 직접 결제가 가능한, 소비자가 쉽게 카트를 운전할 수 있는 스마트 카트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선행 기술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마존에서 아마존고라는 점포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 아마존고의 장점은 수백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 센서들을 사용하여 고객들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합니다. 결제까지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인건비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인공지능 환동 문제로 수용 인원을 100여 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용객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량이 매우 커지게 되고 따라서 대형 유통망의 확대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기존 선행 기술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국내에서 빠른 도입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의 연구 방향입니다. 저희 조의 연구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딥러닝 객체 인식 기술 중 욜로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상품을 넣기만 하면 상품을 자동 인식하여 결제가 가능한 장바구니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으로는 조향장치를 직접 제작하고 DC 모터의 속도와 정역 회전 제어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카트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전동 카트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딥러닝을 이용한 상품 감지 시스템 설계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욜로는 주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는 욜로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욜로는 You only look once로 한 번만 보면 한 번에 감지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욜로는 CNN을 사용하여 실시간 객체 감지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딥러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욜로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욜로는 하나의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기존의 디텍션 모델에 비해 학습과 예측의 속도가 빠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욜로는 모든 학습 과정이 이미지 전체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단일 대상의 특징뿐만 아니라 이미지 전체의 맥락을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단계에서도 보지 못한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도 검출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 세 번째 장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같은 사과이더라도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상품마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훈련 단계에서도 보지 못한 다른 모양의 상품에 대해서도 검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딥러닝을 이용한 상품 감지 시스템 설계 과정은 이렇게 크롤링, 욜로 마크를 이용한 라벨링, 웨이트 파일 생성, 장바구니 프로그램 제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저희는 크롤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각 상품마다 최소 100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셀레니움이라는 파이썬 모듈을 사용해서 크롤링을 진행을 하였는데 크롤링 코드의 목표는 구글 이미지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열고 검색창에 원하는 상품명이 자동 입력되며 자동으로 사진 150장을 원하는 폴더에 저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크롤링 주요 파이썬 코드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당근을 크롤링한 결과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노이즈가 조금 존재는 하지만 노이즈는 직접 제거를 해줘서 딥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욜로 마크를 이용해서 라벨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욜로를 자신의 데이터 세트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라벨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벨링을 하기 위해서는 욜로 마크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에 직접 본인이 바운딩 박스를 그림으로써 박스의 좌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이는 사진은 이제 저희가 어떤 상품의 개수를 학습을 시키는지, 웨이트 파일은 어디에 학습시키는지에 대한 파일이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이는 사진은 이제 바나나의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지정하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아까 크롤링의 과정에서 150장의 사진을 크롤링을 하고 그 사진들을 다 바운딩 박스를 직접 쳐주면서 이게 바나나다 라는 것을 직접 바운딩 박스를 치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웨이트 파일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웨이트 파일은 이제 45,000번 정도 학습을 해서 60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고, 웨이트 파일 오차율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오차율은 0.5% 이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상품명, 상품의 개수를 정확하게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감지 시스템 설계 과정의 맨 마지막 과정인데, 저희는 장바구니 앱 제작을 하였습니다. 장바구니 앱은 TK인터 파이어토 GUI라는 파이썬 모듈을 통해서 제작을 하였고, TK인터는 TCA-TK에 대한 파이썬 래퍼로서 TCA-TK를 파이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라이트웨이트 GUI 모듈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GU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토 GUI는 마우스, 키보드 자동 제어를 위한 크로스 플랫폼 파이썬 모듈입니다.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의 운영체제인 우분투 운영체제에서도 사용을 하여야 하고, 저희가 이 장바구니 앱을 제작하는 윈도우 체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파이어토 GUI라는 파이썬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파이어토 GUI는 욜로에서 자동으로 결과값을 불러와서 장바구니에 추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장바구니 앱 결과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로그인 화면에서는 먼저 소비자들이 슈마켓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게 되고, 소비자들은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인이 되면 예산 입력 화면이 뜨게 됩니다. 예산 입력 화면에서는 본인의 예산을 입력할 수 있게 이제 예산을 입력하는 숫자 키패드가 아래에 있고, 그래서 예산을 입력하면서 이제 나중에 장바구니가 본인을 담길 때 이제 본인의 예산에 맞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도록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은 이제 판매 중인 상품 홍보 화면입니다. 저희가 이 화면을 이제 이런 역할을 넣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마트에 가셔서 쇼핑을 하실 때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오늘 사과 한 박스 9,900원에 팝니다 라는 홍보지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럼 이 프로그램 내에 홍보 화면에 넣으면 점포에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 싶어서 판매 중인 상품 홍보 화면을 이제 넣어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장으로는 이제 상품이 감지되어 장바구니에 자동 입력된 화면이 보여집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상품 확인이라는 버튼과 결제하기라는 버튼이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 화면으로 넘어가서 소비자가 상품 확인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욜로에서 딥러닝으로 인식한 상품들이 자동으로 불러와서 장바구니에 추가가 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결제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다시 결제가 진행이 되고 다시 이제 로그인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향장치를 이용한 전동카트 설계 과정입니다. 먼저 조향장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향장치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운전자 임의대로 바꾸기 위한 장치로 조향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조향 핸들, 조향축 등으로 구성되어 운전자의 조향력을 기어장치에 전달하는 조작기구입니다. 조향력의 방향을 바꿔줌과 동시에 회전력을 증대시켜 주행 링크 기구에 전달하는 기어장치 및 기어장치의 작동을 앞바퀴에 전달하고 좌우바퀴의 관계 위치를 바르게 지지하는 링크 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조향장치를 직접 제작해 보았습니다. 전동카트 설계 과정에는 총 4가지로 3D 모델링, 3D 프린팅, 조향부 제작, 동력부 제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3D 모델링입니다. 저희가 3D 모델링을 한 이유는 이제 전동 카트를 설계하는 과정에 이제 오차를 줄이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3D 모델링을 통해서 치수나 이런 설계 부품들을 미리 다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D 모델링은 퓨전 36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3D 모델링을 해봤고, 이제 왼쪽 위에 보시는 이 조향부 파트가 이렇게 조향부를 먼저 만들고 동력부는 DC 모터가 두 개가 부착되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향부는 방향 조작 손잡이가 같이 연결이 되어서 방향 조작 손잡이로 소비자가 방향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거치대에 이제 이전에 설명드린 라즈베리 파이 디스플레이 등이 이제 거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3D 프린팅을 하였습니다. 이 전동 카트를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물품을 구매하여서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전동 카트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제 구매할 수 없는 부품들은 저희가 직접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만든 3D는 디스플레이 거치대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디스플레이, 라즈베리 파이 배터리를 거치하여 디스플레이를 거치대를 만들었고, 그 다음 3D 프린팅은 동력부 모터 고정을 위해 자체 제작을 한 브라켓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휠 엑시스를 만들었는데, 이제 축은 고정되어 있고 바퀴만 움직여야 하는 앞바퀴와는 다르게 뒷바퀴는 모터가 축을 돌리고 축과 함께 바퀴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뒷바퀴의 베어링 제거 후 빈 공간을 원기둥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